우리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기이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직까지도 한국의 빠른 발전에 감탄을 하고 있죠. 또한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많거나 한국에 대한 호감을 바탕으로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외국인들은 한국의 빠른 발전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곤 하는데, 대다수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경제 모델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어떤 나라도 성공한 적이 없어서 더욱 흥미가 간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과소평가하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꾸준하게 비하글을 작성하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사실 베트남은 한국에 40년 이상 뒤처져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나라인데, 이들은 왜 한국을 질투하며 라이벌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베트남인의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 커뮤니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을 동경하고, 이건 마치 한국인들의 멋진 저력인 것 마냥 포장하는 게 너무 웃긴다. 나는 베트남의 인류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한국의 경제 발전은 한국인들이 잘해서 이뤄낸 것이 아닌 그저 외부 세력의 도움과 약간의 운 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 일단 한국은 운이 좋게도 지리적으로 몹시 전략적인 곳에 위치해 있고, 미국은 한국의 빠른 발전을 원했다. 따라서 한국에 수많은 병력을 파견 보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견제했고, 한국은 이 기회를 틈타 베트남 침략을 위해 수십만의 병력을 보내 미국의 막대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GDP의 많은 비율을 증가시켰어.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수많은 기술 지원을 받았을 뿐더러 전쟁 배상금의 일환으로 일본으로부터 기술 이전까지 받았다. 그러나 강대국의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제적 후진성을 받아들이며 통일까지 끝까지 싸운 베트남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분단을 감내해야 했고, 이것이 그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어. 실제로 경제 발전보다 조국 통일을 우선순위로 둔 베트남은 빠른 속도로 한국의 경제를 따라잡고 있으며 10년이 지나면 아시아의 패권은 확실히 뒤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 베트남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에 다른 외국인들의 수많은 반박의 글이 달렸는데, 그중 가장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글을 살펴보자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동아시아사를 전공했으며 아시아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곳에도 종종 아시아 역사에 대한 글을 작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아시아 전공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발전사에 대한 공부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부분이라 당신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반박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베트남이 통일을 위해 경제 발전을 포기했다는 당신의 주장에 3분간 정신을 잃고 웃었습니다. 베트남은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후진국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국가입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최근 10년을 제외한다면 베트남인들은 경제성장은커녕 배를 골치 않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국가가 포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반면 한국은 원래부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국가였습니다. 고대 한국의 유물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판 인쇄기술을 보유하고 겨울에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온실도 갖추고 있었죠. 특히 한국은 다양한 철학과 같은 교육 문화가 고도로 발전한 국가인데,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국방력을 키우지 않고 평화만 추구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일본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국의 모든 자원을 약탈했습니다. 한국이 생산한 식량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석탄과 철, 금을 비롯한 모든 광산을 가져갔으며 산에서 나무를 베어 흙만 남겼습니다. 또한 각종 동물 털로 겨울 군복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거의 모든 동물을 박멸하기도 했죠. 오죽했으면 조선시대에 집에서 기르던 개까지 전부 멸종당했을까요?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식민지 수탈이 바로 한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유럽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다면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 한국은 한국 전체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였던 것이죠. 이렇게 폐허가 된 상태에서 한국은 독립을 쟁취했고, 광복 5년 후에 바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국인들의 희망이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자기중심의 사고가 아닌 나는 굶주려도 내 가족과 자식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마음가짐이며, 이때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쉼없이 한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온 국민이 단결하여 자녀 교육과 가정을 위해 헌신했으며, 지난 6, 70년간 한국인들은 일과 교육에 전념해왔죠. 각종 약물과 술, 낮잠에 미쳐있는 베트남인들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그 어떠한 짧은 쾌락도 없이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견디며 쉬지 않고 일했고, 장담컨대 이때의 한국인들처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미국에서도 항상 근면성실의 챔피언으로 인정받아온 것은 한국인들이고, 세계 그 어디에서나 부지런한 사람이 더 빨리 부자가 되지만 미국에서도 혹은 그 어디에서도 베트남인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한국인들이 그저 성실하고 자기 가족들의 안위만 생각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면 모든 사람들은 금을 숨기고 자신만 살려고 하지만,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한국의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가진 금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경제난으로 IMF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을 때도 한민족은 단결하여 위기를 극복했죠. 한국인들은 결혼 반지, 자녀의 탄생을 기념하는 반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반지 등 모든 것을 금으로 나누어 국채를 갚았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나라가 침략당하고 군대가 전멸당할 위기 때에도 백성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외세를 물리쳤습니다. 한국인들의 피에는 조국에 대한 단합과 충성의 DNA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군이 외국에 파병될 때 전투에서 다른 나라 군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잘 싸우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유엔의 요청으로 한국 공병대가 해외에 파견되었을 때도, 다른 나라 특수부대가 후퇴할 때도 한국 공병대는 후퇴하지 않고 다른 나라 특수부대보다 용맹하게 싸워 승리합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라면 무더운 사막도 추운 극지방도 마다하지 않고 출근했죠. 그러나 베트남은 어떤가요?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군인과 경찰은 기업가와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이 돈으로 약물과 술을 구입하여 개인적인 향락에 사용하기 바쁘며, 해외로 파견 간 베트남 노동자들은 골칫덩이에 나태의 대명사로 아무도 베트남 노동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환영받았던 한국인 노동자들과는 명백히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베트남이라는 국가 자체도 아직도 공산주의라는 한물간 멍청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몇 안 되는 국가이지만, 베트남인들은 이 실패한 정치체제에 순응하고 사는 명백한 후진국민일 뿐입니다. 만약 남베트남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베트남이 미국과 한국 같은 나라의 성공 과정을 밟았다면 베트남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겠지만, 애석하게도 역사의 만약이란 없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허세를 부려야 하는 것 아닐까? 태국인으로서 내 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베트남이 한국을 뛰어넘니 마니하며 동남아의 패권국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안타까워. 맞아. 나 또한 동남아인으로서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인들 또한 좋아한다. 한국인들은 베트남이 모든 동남아인들의 주장을 대변한다고 오해하지 말길 바래. 저는 이러한 글을 보고 그저 소수의 베트남인들이 헛된 주장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나라고, 따라서 이건 너무도 허무맹랑하고 뜬금없거든요. 하지만 베트남에 방문한 저는 베트남인들의 이런 주장은 진심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공산당 국민들은 세뇌에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아마 베트남인들이 단체로 실성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어. 웃긴 건 이 베트남인의 글에 반박하는 사람들 중 한국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변호해주고 있다니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지긴 했구나. 베트남의 인류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수준이 이 정도라니 베트남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구나. 같은 의견이야. 지하자원이 전무한 한국을 보고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주장하다니, 한국과 베트남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베트남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야. 그 전에 중국의 침략에 사라져버렸겠지?
한국은 수천 년간 버텨냈지만 말이야. 제 친구는 한국 여행을 간 적이 있고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제 친구의 남성적인 외모와 저력의 상징인 베트남 국적을 보고 같이 놀자며 줄을 섰다고 해요.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그냥 잘난 베트남인들에게 질투를 느끼는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야. 베트남 임금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어. 만약 간다고 해도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모든 돈이 거덜나고 말 거야. 한국인들의 외모는 이제 유럽에서도 통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왜 베트남인에게 질투를 느낄 거라 생각하는 거죠? 베트남인들은 망상이 지나치군요. 저는 독일인이고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길 당시 파견 왔던 한국인 노동자들은 엄청난 일처리 능력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굉장히 근면성실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인들과 국민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처럼 될 수 없어요. 한국인들과 한번 일을 해본다면 이들의 기적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책임의식과 근면성실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든요. 그런 사람이 5천만 명이라니 한국이 엄청난 저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던 거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